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1일입니다. 오후 6시 39분입니다. 이 무도한 정권에 국민들이 저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롱입니다. 특히 공산체제 아래서 이 블랙 유머라 그래가지고 아주 시니컬한 비꼬는 유머들이 난무한 적이 있습니다. 동독이 공산 체제였을 때 동독 정보기관은 그런 유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가 매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머를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는 것 아닙니까? 웃을 일이 없는 나라에서 그런 웃을 일이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서에 서로 가려고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대단한 유머 감각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짓궂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사이는 이 정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판사도 있고 더구나 실명으로 하기도 하고 이 조롱은 가장 효과적인 투쟁 방식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조롱이 자꾸 겹치면은 그 권투에서 잽을 계속 맞아가지고 나중에 한 방에 가는 것처럼 정권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악마적 정권, 전체주의적 정권, 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할 때는 논리적으로 글 쓰는 것보다는 조롱, 유머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롱 대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젖히고 지금 1등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판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조롱글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닷컴에서 그 글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글은 익명으로 쓰여졌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판사가 쓴 것 같기도 합니다.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롱글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좋습니다. 웃으면 행복이 온다는 말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조목조목 입장문을 조목조목 비판한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에 발표한 조목문을 한 문장마다 이렇게 토를 달아가지고 반박한 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입니다. 이랬더니 안녕 못한데 그 이유가 당신 때문이고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우리 인권법 사법부 심려 불러일으킨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유체 이탈 시작하냐? 말을 막 놓습니다. 익명이니까.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이래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유체 이탈 시작했네. 탄핵한다고 설쳐대서 사직서 못 받겠다고 해놓고선 뭔 뜬금없는 소린가. 그리고 국민들께 왜 송구하니? 당신 덕에 사법 적폐를 민주적으로 청산하는 건데 좋아해야지. 송구는 당신 후배 임성근한테 하는 게 맞을 것 같네. 김 대법원장 이런 글을 한 데 대한 비판이 또 나옵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이 글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9개월 이상 지난 과거 일이야. 며칠 전에 한 악의적 거짓말을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고 당신의 부주의는 임성근에게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것밖에 없어.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면 사퇴해야지.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유머입니다.
부주의가 아니고 새빨간 거짓말인데, 부주의한 사실은 있지. 그거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잡아 뗐다가 당했지 않느냐. 그것은 부주의한 게 맞아. 이런 이야기죠. 다만 해당 법관, 요거는 김명수의 사과문입니다. 사과문이 아니고 입장문이에요. 이분은 사과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에 대해서 이 조롱글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관련 법 규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녹음 안 들어봤니? 거기 법 이야기 나와? 지금이라도 관련 법 규정은 뭔지 이야기할 수 있어? 처장도 법 규정이 애매하다고 그랬다며. 미안하지만 정치적 고려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입으로 당신이 한 말이다. 맞습니다. 정치적 고려를 정치적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 없다고 하면 될 걸 또 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기자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김명수 입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자기 말이 아니고 저 일각에서 주장한다고 하면서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걸 딱 지적했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 지금부터 읽는 것은 김명수의 글입니다.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법행정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될 입장문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해야 될 때는 다른 자리 아닙니까? 석고 대죄에도 모자라는 자리에 와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롱글은 뭐라고 지적하느냐? 3차 조사단에서 징계로 마치자고 해서 금요일에 발표시켜 놓고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고발하지 않은 강경한 태도로 입장을 바꿔서 사법부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잖아. 그때 누구한테 무슨 전화를 받고 텔레그램으로 무슨 이야기 나누었는지 다 공개해 주라. 청와대랑 수시로 직간접 연락해 온 것도 다 까고 당신이 쓰던 공용폰, 공용 컴퓨터 다 까도 되겠네. 당신도 그랬잖아. 똑같이 하자.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한 건 미안하지만 바로 당신이야.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한 건 미안하지만 바로 당신이야. 김명수의 다음 글에 대한 또 비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자화자찬인데 좋은 재판이라는 아주 나쁜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수가 들어올 때까지 한국 사법부는 상당히 독립성을 유지했습니다. 선진국에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사법부를 나쁜 사법부라고 규정을 하고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김명수 사법부가 한 판단, 재판은 완전히 헌법에 위반되고 상식에 위반되고 국가에 위해를 끼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걸 좋은 재판으로 호도하는 데 대해서 이 조롱글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좋은 재판은 인권법 웰빙 판사를 위한 재판이잖아. 선거 처리도 개판, 판결도 개판, 인사도 개판, 사무 분담도 개판, 사법 신뢰도 개판,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라는 비난받으면서 무슨 좋은 재판 타령이냐. 좋은 재판이란 말 자체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수준의 말이다. 물러나서 초심대로 인권법 두목이나 해. 국제인권법
회장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들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는 지금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한 직원이 양아치적이다, 정의도 선택적으로 외치느냐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전국 정치판사 대표회의죠. 전국 정치판사 대표회의. 판사 노조죠, 이게. 판사 정치 노조 아닙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조롱글은 우리나라 국민은 당신 같은 비루한 인간보다는 더 나은 대법원장을 가질 자격이 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를 바란다면 헌신적으로 사퇴해라. 그리고 주변에 간신배들 이야기 듣거나 어디서 유임시켜 주겠다고, 자는 유임시켜 주겠다는 전화 받고 이런 얄팍하고 비굴한 입장 내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해봐. 그래도 판사 30년 이상이나 했다며? 안 부끄럽나?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뭐가 감사해? 토 나오는 걸 끝까지 읽어줘서 감사한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다네요. 이민걸, 이규진 2월 18일 중형 선고되면 내려고 입장 준비해 놓은 거 날짜 맞춰 그대로 냈나 보네. 민망스럽게도 윤종섭이 3월로 선고기일 연기했다는데 좀 알아보고 여론도 좀 봐가며 입장 내면 좋겠네. 괜히 사람들 열받게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 2021년 2월 19일 대법원장 김명수란 말에 대해서도 조롱을 겁니다. 우리 국민 중에 당신을 진정한 대법원장으로 인정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나? 한 사람은 확실하게 있죠. 청와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